진짜 현타온다. 트레이닝공입니다. 오늘은 보시는 것과 같이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3차전 경기 새벽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요즘 또 날씨가 많이 쌀쌀해져가지고 밖에 나갈 때마다 오랜만에 또 롱패딩이라든지 털옷이라든지 되게 두껍게 입고 가는 편인 것 같아요. 그에 반해서 카타르는 여전히 29도, 30도에 육박하는 여전히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거의 여름 기온처럼 상당히 덥고요. 물론 에어컨이 나와서 선수들 입장에서는 좀 춥다라고 하던데요. 한 14도, 13도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그만큼 에어컨 바람이 세게 나온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어쨌든 오늘은 카타르 에어컨 바람에 대해서 리뷰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은 게 아니라 3차전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정리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D조, H조를 제외한 모든 조를 한번 돌아볼 텐데요. 자, 먼저 11월 30일, 이게 우리나라 시간 기준이에요. 자정에 경기가 시작됐죠. 네덜란드 대 카타르 경기, 에콰도르 대 세네갈 경기, A조 경기가 동시에 진행하게 되었고요. 일단 네덜란드 대 카타르 경기의 관전 포인트는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이미 1승 1무를 따는 상태이기 때문에 카타르를 이겨가지고 조 1위로 가는 게 상당히 중요했고요. 카타르 입장에서는 앞선 경기에서 2패를 한 상태에서 한 골을 넣으면서 월드컵 첫 골을 만들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월드컵 첫 승점이 없거든요. 첫 승점 위해서 분투를 했는데 경기는 2대0으로 네덜란드가 이겼습니다. 경기 자체가 사실 2대0이긴 했는데 사실 경기 내내 사실 네덜란드가 카타르를 농락했다. 그럼에도 그렇게 말해도 사실 맞는 얘기예요. 진짜 네덜란드가 거의 카타르를 가지고 농락한 거고요. 그래서 2대0 이상의, 제 생각엔 2대0 이상의 스코어 차이가 좀 보였습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뒤에서 후방에서 볼을 돌리면서 네덜란드도 이미 조 1위를 이겼기 때문에 확정된 상태에서 좀 체력이나 불필요한 카드 그런 걸 안 받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같고, 카타르 입장에서도 후반에 좀 지치다 보니까 그렇게 네덜란드를 이렇게 후반전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오히려 앞선 경기에서 다시 카타르가 더 2차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것 같고요. 경기가 지게 되면서 카타르는 개최국 최초로 3전 전패로 조별리그에서 탈락하게 되었고요. 이 기록은 역대 최초입니다. 역대 최초로 그런 모습을 보였고, 다음 월드컵 때부터는 이제 한 조에 세 팀씩 편성이 되기 때문에 한동안은 3전 전패로 탈락하는 팀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추후에 월드컵 참가국이 더 늘어나게 된다면 다시 네 팀으로 돌아갈 수 있겠죠. 아주 먼 훗날에 일단 얘기인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카타르는 조 4위로 마치게 되었고, 이어서 열린 에콰도르 대 세네갈 경기 같은 경우는 1대2로 세네갈이 이겼는데요. 경기는 서로 되게 치열했어요. 앞선 네덜란드 카타르 경기 같은 건 체급 차이가 보였는데 이 두 팀은 치열했는데 마지막에 또 세네갈의 쿨리발리 선수가 에콰도르의 카이세도 선수의 골에 이어서 역전골을 또 만들어내면서 이 골이 사실 주요했습니다. 이 골을 이기면서 세네갈이 조 2위로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로 20년 만에 공교롭게도 두 월드컵 다 이제 아시아에서 열렸죠. 아시아에 열린 두 개의 월드컵에 전부 20년 만에 토너먼트를 진출하게 됐고요. 당시에는 이제 세네갈이 프랑스를 이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쇼크를 보여주면서 16강에 갔는데 이번에는 또 정정당당히 실력을 또 보여주면서 조 2위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에콰도르도 잘 싸웠는데 마지막 그 한 발이 끝발이 부족한 상태에서 안타깝게 오랜만에 월드컵 무대를 탈락하게 되었고요. 자, B조 경기 같은 경우는 웨일스랑 잉글랜드 경기인데 사실 웨일스 같은 경우는 1무 1패이기 때문에 무조건 잉글랜드 경기를 믿져봐야 본전인 것처럼 잡아야 하는 상황이고, 또 영연방 국가들끼리 경기다 보니까 경기 외적으로도 약간 관심이 가는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경기는 3대 0이라는 스코어로 역시나 잉글랜드가 웨일스보다 우위에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잉글랜드가 조 1위로 진출하게 되었고요. 어느 정도 사실 예상대로 진출하게 되었죠. 그렇게 되었고, 웨일스 같은 경우는 사실 아쉽죠. 경기 내용 자체가 상당히 좀 아쉬웠고, 거기다가 아무래도 웨일스가 이란한테도 사실 웨일스랑 이란, 그래도 경력상으로는 월드컵 경력이 이란이 많긴 하지만 어, 웨일스가 뭐 포트사가 사실상 거의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웨일스가 좀 더 우위에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경기 막판에 이란한테 두 골을 먹히면서 졌기 때문에 웨일스 입장에서는 오랜만에 월드컵에 진출한 건 좋았지만 사실 경기 내용 자체는 좀 충격이었습니다. 그랬던 것 같고요. 이란하고 미국 경기는 1대 0으로 미국이 이겼는데 이란 입장에서 진짜 안타까워요. 미국 경기에서 무승부 이상 거두었으면은 사실 16강 진출할 수 있었는데 미국한테 지면서 이란 대신에 미국이 16강 진출하게 됐어요. 이란 입장에서는 진짜 눈앞에 온 16강 찬스를 놓치게 되었고, 여러모로 2018년 러시아 월드컵이랑 좀 비슷한 게 그때도 딱 한 골이 부족해가지고 16강에 못 올라갔거든요. 그때 이어서 이번 경기도 미국전 경기에 한 골이 부족해가지고 결국에 아시아 팀 중에선 그래도 16강에 진출할 확률이 제일 높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못했고요. 자, 순위를 점검해 보면 A조는 네덜란드, 세네갈이 이렇게 16강 진출하게 되었고, 에콰도르, 카타르 순서대로 됐습니다. 자, B조 같은 경우는 잉글랜드, 미국 26강에 가게 되었고요. 이란, 웨일스 순서대로 되게 되었네요. 자, 이렇게 되면서 16강 대진은 네덜란드 대 미국, 잉글랜드 대 세네갈 경기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나머지 경기도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조, D조 경기가 끝났는데요. 자, 먼저 C조 경기 4시에 열렸던 경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폴란드랑 아르헨티나, 사우디랑 멕시코 경기였는데요. 일단 폴란드랑 아르헨티나 경기는 아르헨티나가 2대 0으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일단 경기 내용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은 점유율이 거의 7대 3이었어요, 사실. 그래서 아르헨티나가 일반적으로 사실 폴란드를 몰아쳤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어, 슈팅이 사실 폴란드가 2개밖에 없었죠. 그만큼 사실 폴란드가 골을 넣기에는 역시나 아르헨티나 상대로 역부족인 모습을 보였고, 아르헨티나가 사실 슈팅에 비해서는 득점이 많이 적었어요. 그 점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아르헨티나가 슈팅 분명히 경기 내용은 폴란드를 압도했는데 그 이상의 득점력은 보여주지 못했다. 그런 것과 이 경기에 승리를 거두면서 아르헨티나가 2승 1패로 첫 경기 사우디전에 안 좋은 추억이죠. 그걸 이겨내고 조 1위로 본선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사우디 대 멕시코의 경기입니다. 1대2로 멕시코가 이겼는데요. 이 경기 전까지 보면은 사우디는 1승 1패, 멕시코는 1무 1패로 사우디가 16강 진출이 좀 유력한 상황이었어요. 첫 경기를 아르헨티나전에 잡고 그 다음 폴란드전에서 지면서 첫 경기 때그 사우디 모습을 보면서 좀 기대했던 모습이 좀 약간 설레발이었다 라고 결국 그렇게 결론이 나버렸고요.
경기 내용도 사실 멕시코가 점유를 하면서 사우디를 몰아치는 역시나 그런 방향으로 갔고 그거에 비해서는 사실 그래서 좀 아쉬운 그런 거고요. 경기는 1대2로 끝나면서 사실 멕시코가 경기 내내 주도했지만 경기 막판에 알다우사리 선수의 이제 추격골로 2대1로 일단 사우디가 따라가는 점수를 냈지만 이게 너무 늦게 나왔어요. 네. 그리고 사우디가 유효 슈팅이 많이 적었기 때문에 경기 결과 네. 그래서 안타깝게 멕시코한테 사우디가 지게 됐네요. 추가 시간이 그래도 나왔기 때문에 아주 안타깝지 않은 것 같아요. 경기 내용 자체는. 자, 멕시코는 사우디는 그러면서 아르헨티나전 승리 이후로 2패를 하면서 순식간에 조 꼴찌로 탈락하게 되었고요. 자, 그리고 C조 경기 보면은 일단 튀니지 대 프랑스 이 경기가 엄청난 가관이었습니다. 앞에 경기들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팀이 그래도 골이라도 넣었지 이 튀니지하고 프랑스 경기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네. 프랑스가 계속 점유를 하면서 경기를 풀어갔는데 프랑스가 사실 앞선 경기에서 호주 덴마크 상대로 2승을 따내면서 마지막 튀니지전에 약간 로테이션을 돌렸거든요. 근데 이게 폐해가 됐습니다. 이 로테이션이. 네. 그러면서 분명히 점유율은 프랑스가 하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유효 슈팅이 프랑스가 점유율에 비해서는 슈팅이 많이 좀 적었고요. 오히려 튀니지가 5개, 프랑스 6개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사실은 점유율은 거의 7대3이었는데 경기 자체가 그랬고 튀니지의 카지 선수의 골 이 한 방이 경기를 갈랐고 막판에 프랑스가 한번 하긴 했는데 옵사이드로 또 취소가 되면서 안타깝게 프랑스는 지긴 했지만 순위는 변동이 없었어요. 왜냐면은 호주랑 똑같이 2승 1패였는데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이 부분은 그게 좀 더 이해하기 편할 것 같아서. 자, 그리고 호주랑 덴마크 경기는 1등으로 호주가 이겼습니다. 이 경기도 역시나 위에 프랑스랑 튀니지 경기처럼 덴마크가 점유율을 가지고 경기를 풀어갔는데 그거에 비해서 덴마크가 아쉬운 골 결정력을 보여줬고 거기에다가 또 호주의 골키퍼에 또 좋은 선방도 있었죠. 그러면서 결국에 호주가 레키 선수의 이 골 한 방이 그대로 승리로 이어졌고요. 그래서 2승 1패로 호주가 아시아 국가 처음으로 16강에 진출하고 그리고 또 2006년이었나요? 10년이었나요? 2006년이었죠. 독일 월드컵 때였나? 그때 호주가 16강 간 이후로 16년 만이죠. 16년 만에 다시 한번 또 승리를 거두게 된 그런 월드컵이 됐습니다. 자, 나머지 경기 좀 이따 보도록 하겠고 자, C조 경기 하나씩 보일 텐데 일단 아르헨티나 6점, 폴란드 4점, 멕시코 4점, 사우디 3점입니다. 이렇게 끝나게 됐고 아르헨티나 폴란드가 같네요. 멕시코는 진짜 마지막 사우디 경기에서 골을 좀 더 넣었다면은 그런 좀 아쉬움이 있고 그리고 또 반대로 말하자면은 아르헨티나가 폴란드 상대로 골을 더 넣어줬으면은 또 폴란드가 이제 득실차가 깎여가지고 반대로 멕시코가 2위로 갈 수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말 아쉽게 됐고 사실 멕시코가 계속 단골 16강 멤버였어요. 그래서 C조에 사실 정배라고 할까요? 정배라고 하는 게 맞겠죠. 1위, 2위를 유력한 국가들이 아르헨티나, 멕시코였는데 멕시코가 떨어진 게 약간 좀 충격이고 반대로 폴란드가 또 2위 자리를 차지하면서 오랜만에 또 16강에 가게 됐습니다. 자, D조 경기도
네, 프랑스 6점, 호주 6점, 튀니지 4점, 덴마크 1점 기록하면서 프랑스랑 호주가 1, 2위를 기록하게 됐고요. 그렇게 되면서 사실 프랑스 입장에서는 분명히 1위인데 좀 찝찝할 거예요. 네, 왜냐하면 3위로 탈락한 튀니지한테 졌기 때문에 프랑스의 약점이 로테이션 멤버한테 있다라는 게 네, 드러나게 됐고요. 반면 호주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아쉬운 장면이 프랑스 경기죠. 이 프랑스 경기에서 좀 크게 지면서 호주가 프랑스 경기에서 처음에 크게 졌잖아요. 그것 때문에 호주가 어,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하필 1차전에는 전부 승리를 거두었단 말이에요. 뭐 일본이나 뭐 사우디 이런 나라들이. 그래서 호주가 아시아의 면모를 못 보여준다. 뭐 이런 평가도 있었고 16강 힘들다라고 평가가 있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네, 1차전에 이겼던 팀들은 전부 지금 아직 일본은 경기를 안 했지만 사우디 같은 경우는 네, 연속 2패를 하면서 떨어지게 됐고 반대로 호주는 1패 이후에 연속 2승을 하면서 16강에 안착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D조까지 살펴본 영상을 찍게 될 줄 몰랐는데 네, F조 경기가 끝났습니다. 캐나다 대 모로코, 크로아티아 대 벨기에 경기였는데요. 일단 하나씩 보면은 지금 후반 48분이나 돼 있는데 끝났습니다. 네. 거의 동시에 끝나더라고요. 끝나는 시간이. 네, 캐나다랑 모로코 경기 같은 경우는 일단 선제골은 모로코 쪽에서 나왔죠. 네, 지혜 선수의 선제골로 네, 모로코가 앞서가게 됐고 이어서 또 분위기 탄 모로코가 또 이어서 23분에 골을 넣으면서 역시나 정말 순식간에 네, 모로코가 2대0을 앞서가면서 모로코가 조 1위로 16강에 진출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모로코가 애초에 16강 진출할 확률 이제 진출한 적이 1986년이죠. 멕시코 월드컵 이후로 36년 만에 또 진출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것도 2위가 아닌 1위입니다. 솔직히 벨기에나 크로아티아가 16강에 간다라는 F조가 그렇게 된다라는 이제 얘기가 많았고 특히나 벨기에가 또 떨어진다라는 거는 더 예측하기 힘들었습니다. 많이. 더 놀라운 점은 모로코가 또 조 1위로 갔다는 거. 네, 그런 것도 상당히 놀라운 점이죠. 캐나다는 아게르도 선수의 추가골로 1대1을 만들긴 했지만 결국 캐나다가 그 이후로 추가골이 나오지 않으면서 캐나다의 월드컵 본선 첫 승점은 안타깝게 다음 기회로 미루게 되었고요. 캐나다는 이렇게 3패를 기록하면서 카타르랑 유일무이하게 본선에서 3패로 전패로 탈락한 팀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크로아티아의 벨기에 경기는 0대0 무승부로 끝났는데요. 이 경기가 화제였던 이유가 양 팀의 또 중원 싸움이죠. 네. 중원 싸움이 또 중원에서 나오는 그 패스 질 그런 게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볼거리가 많은 경기였고요. 또 두 팀 중 한 팀이 떨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모로코랑 캐나다 경기 결과에 따라서 모로코가 이기면서 사실 벨기에 입장에서는 많이 급해졌죠. 후반 막판에 급격하게 공격으로 이제 올리면서 크로아티아를 이겨야 되는 상황이 왔고요. 하지만 무승부로 끝나면서 크로아티아가 16강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다른 의미로 사실 이 경기에서 눈에 띄었던 심판이 있는데요. 가나대 대한민국 경기에 주심을 맡았던 테일러 심판이 이 경기도 주심을 맡았습니다. 근데 역시나 아닐까 재밌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는데 가나전에는 그렇게 직접 VR을 보러 가지 않았는데 그때는 그냥 이제 신호 듣고 바로 핸드볼을 선언하지 않았고 옵사이드도 또 보지 않았던 거 상당히 아쉬웠는데 이상하게 이 경기는
처음에 크로아티아가 PK를 얻을 뻔했는데 PK가 취소됐죠. 네. 그건 또 VR을 잘 보러 가더라고요. 네. 그런 모습도 보여줬고 후반 막판에 또 인상이 깊었어요. 네. 후반 막판에 추가식 벨기에가 이제 공격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이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네. 정확히 제가 위에 중계하면 시간 기준으로 봤거든요. 추가 시간이 4분 나왔어요. 근데 3분 57초인가 6초인가? 그때 휘스를 딱 불더라고요. 벨기에는 공격을 시도하고 있는데. 아, 저도 정말 대단했습니다. 아, 역시 테일러 주심. 역시 당연하구나. 이게 당연한 거구나. 테일러 주심한테. 어, 되게 특이한 심판님이시다. 뭐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좀 특이하다는 말도 별로 안 좋게 쓸 수 있으니까 특별하다. 네, 좀 특별한 심판님이시다. 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0대0 무승부로 끝나면서 어, 최종 경기 결과와 여긴 업데이트가 안 됐는데 모로코 1위 승점 7점 그리고 2위는 크로아티아 승점 5점 벨기에 승점 4점으로 3위고요. 캐나다는 네, 승점 0점이죠. 자, 이어서 일본이 속한 2조 경기도 일어났습니다. 네, 조별리그 2조 경기죠. 네, 정말 지금까지 월드컵 죽음의 조를 꼽자면 정말 2조를 꼽고 싶습니다. 네,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올 뻔했고요. 네, 일본하고 코스타리카가 16강에 갈 뻔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하고 독일이 사이좋게 이제 집으로 돌아갈 뻔했습니다. 자, 정말 예상 밖의 결과 나왔는데요. 일본과 스페인 경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이 경기는 스페인이 코스타리카를 7대0으로 이기고 그 코스타리카를 일본이 1대0으로 졌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스페인이 일본을 여유롭게 이기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웬걸 예상이랑 정반대의 결과가 나옵니다. 선제골은 물론 일본 쪽 아니 일본입니다. 스페인 쪽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일본의 전술이 먹혔어요. 네, 무슨 전술이냐면 전반전에는 약간 좀 기다린 듯한 전술로 스페인의 공격을 틀어막았고, 자, 그렇게 되면서, 스페인이 골을 넣었는데, 문제는 한 골밖에 못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게 후반전에 악재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후반전에 일본이 교체 선수를 투입하면서 분위기가 180도 변합니다. 180도 변하면서 순식간에 도안 선수랑 다나카 선수가 네, 두 골을 연속으로 넣으면서 순식간에 동점 내지 역전까지 만들어냅니다. 네, 일본이 독일전도 그랬어요. 독일전도 한순간에 흐름을 타가지고 동점 내지 역전을 한 번에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았는데 역시나 일본의 그 전형적인 네, 그 축구가 네, 이번에도 역시나 보였고요. 이 두 골을 또 이제 일본이 지켜내면서 스페인을 상대로 네, 예상 외의 승리를 거두면서 무려 조 1위로 조 1위로 16강을 진출하게 됐고요. 네, 아시아 최초 두 대회 연속 16강 진출이라는 엄청난 우리나라도 하지 못한 엄청난 성과죠. 엄청난 성과를 했고, 자, 통계상으로는 네, 월드컵 통산 7승을 얻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포르투갈 경기 전까지는 6승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기고 아시아 최고 통산승을 얻게 됐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여기서 질 수는 없죠. 오늘 이제 좀 이따가 포르투갈 경기가 있을 텐데 꼭 통산 7승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플러스 16강까지 노려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골 장면에서 논란이 있었는데 VR이 일본을 살렸죠. 네. 두 번째 골 장면에서 이제 컵백을 이렇게 주는 과정에서 라인 밖으로 공이 나갔냐 안 나갔냐 그게 논란이 있었는데 육안으로 보기엔 나간 것처럼 보였지만 VR을 통해서 살짝 걸쳐 있었습니다. 이 살짝 걸쳐 있는 게 엄청난 큰 변화를 일으켰어요. 네, 그러면서 골로 인정이 되면서 네, 일본은 승리를 거두었고요. 코스타리카랑 독일 경기는 2대4로 독일이 이겼는데 독일이 이기긴 이겼는데 뭔가 찝찝하게 이겼고요. 독일은 이 경기를 이기고도 네, 조별리그 탈락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왜냐? 득실차에 스페인한테 밀리기 때문에 그랬고요.
심지어 경기 내용은 독일이 질 뻔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선제골 그나브리 선수의 골 이후로 전반전에 오히려 코스타리카한테 밀리는 모습을 보였고 후반전에는 다시 경기력이 나아져가지고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무려 골대를 3번이나 맞췄어요. 네. 그런 모습도 보여줬고 이 상황에서 코스타리카가 또 동점골 플러스 역전골까지 만들어내면서 순식간에 2대1로 역전하면서 독일이 일본처럼 될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3분 뒤부터 네, 독일이 계속 3골을 쏟아 넣으면서 결국에 4대2로 독일이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독일이 16강에 가는 게 아니라 스페인이 대신 가게 됐어요. 이게 2조가 정말 좀 웃긴 게 분명히 스페인은 경기에 졌는데 나쁘지 않네? 왜 나쁘지 않냐면은 만약 스페인이 1위로 갔으면은 8강전에서 지금 G조 1위죠. G조 1위로 유력한 지금 브라질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승 후보잖아요, 브라질이. 실제로 경기력도 우승 후보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팀을 8강에서 안 만났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거든요. 스페인은 오히려 1위로 진출한 것보다 2위로 진출한 게 낫다. 정말 웃긴 얘기죠. 그렇게 된 거고, 더 웃긴 얘기는 스페인이 코스타리카를 7대0로 이겨가지고 큰 점수차로 이겨서 다시 득실차로 올라가게 된 거예요. 독일은 득실차에서 딸려가지고 3위로 탈락한 거고, 정말 재밌는 대결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드네요. 자,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1위 팀 일본을 이긴 코스타리카를 이긴 스페인과 독일, 그리고 스페인과 독일을 이긴 일본.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많이 봤죠?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카자흐 기록 때도 비슷한 결과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랑 묘하게 좀 닮은 게 있죠. 그런 약간 경쟁 구도를 하고 있고요. 정말 죽음의 조네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자, 이렇게 2조 경기까지 전부 살펴봤고요. 일본은 이렇게 되면 이제 누구냐? 코스타리카가 아니라 크로아티아를 만나게 되고 스페인은 모로코를 만나게 됐네요. 나머지 G조랑 H조 우리나라의 경기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